신들의 왕 제우스마저도 애써 외면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올림포스에서 가장 뜨겁고도 부끄러운 스캔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용맹한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불운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사이에서 벌어진 신들의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치욕적인 삼각관계 이야기랍니다. 과연 올림포스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는 아프로디테와 강력한 전쟁의 신 아레스는 어떻게 만천하에 그들의 은밀한 관계가 발가벗겨지는 끔찍한 망신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올림포스 산에서 펼쳐진 이 지극히 인간적인 치정극과 복수극은 단순히 흥미로운 해프닝을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신들의 위계와 권위의 묘한 균열과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 아니라 고대 신화 속 권력 관계와 인간 본연의 감정 역학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눈부신 아름다움과 추함, 열정적인 사랑과 냉혹한 복수, 절대적인 권력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얽히고 설킨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화의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들의 세계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본 모습과 욕망,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들을 엿보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적인 드라마의 서막을 열었던 주인공, 헤파이스토스의 불운한 탄생부터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여왕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헤라 여신이 제우스 없이 홀로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설화든 그의 탄생은 결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다른 신들에 비해 너무나도 추한 외모를 지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 헤라 여신은 잔인하게도 그를 올림포스 산 아래 깊은 바다로 던져버렸다고 해요. 아직 어린 신이었던 헤파이스토스는 그렇게 끝없이 깊은 바다 밑으로 떨어져 바다의 요정 테티스와 에우리노메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성장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실로 비극적이고 불우한 유년기였죠. 하지만 그의 불행한 시작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뛰어난 재능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과 새를 다루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심지어 마법 같은 힘을 지닌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대장장이 신으로 거듭났죠. 그의 손에서 탄생한 황금 보좌는 어머니 헤라 여신을 꼼짝 못하게 가둘 정도의 놀라운 기술력을 자랑했으며 결국 헤라 여신은 그를 올림포스로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림포스로 돌아온 헤파이스토스는 신들의 무기나 장신구들, 심지어 궁전까지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독특한 외모는 여전히 다른 신들 사이에서 은근한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올림포스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 사랑과 미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신비롭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신이었죠. 그녀의 매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올림포스의 모든 남신들은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고 이로 인해 신들 사이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름 아닌 헤파이스토스에게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헤파이스토스의 뛰어난 장인 정신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거나 혹은 가장 추한 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주어 신들 간의 불필요한 불화를 사전에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을지도 모르죠. 그 배경이 어떠하든 이는 아프로디테에게는 일방적인 강요이자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세상에서 가장 추하다고 여겨지는 신의 결혼. 이보다 더 어울리지 않고 불균형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 아프로디테는 이 강제된 결혼에 결코 진심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열망과 갈증이 싹트고 있었죠. 바로 올림포스에서 가장 용맹하고 힘이 넘치는 신, 전쟁의 신 아레스였습니다.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와는 정반대로 강인한 육체미와 불같은 열정, 그리고 거침없는 매력을 지닌 신이었죠.
그는 전쟁의 신답게 전투의 최전선에 서는 용맹함을 지녔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남성적인 매력은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아레스에게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헤파이스토스가 밤늦도록 대장간에서 땀 흘리며 신들의 무기나 예술품을 만드는 데 몰두하는 동안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도 점차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갔죠. 밤의 장막 아래 그들의 미래는 더욱 깊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사랑의 여신과 전쟁의 신, 위험하고도 뜨거운 금지된 관계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깊은 상처와 아프로디테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아레스의 거침없는 열정이 빚어낼 이 폭풍 같은 이야기는 과연 올림포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치욕적인 복수의 서막이 더욱 선명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는 치밀하고도 잔혹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벼려 만든 황금 그물은 단순한 덫이 아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공기 중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올림포스 최고의 대장장이 신의 솜씨답게 그 어떤 강철보다도 견고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가 달콤한 미르에 빠져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있을 때 그들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순식간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물은 두 신의 아름다운 몸을 발가벗긴 채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꼼짝없이 묶어두고 있었죠. 두 신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보았지만 헤파이스토스의 교묘한 술수는 그 어떤 신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과 공포,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헤파이스토스의 우렁찬 목소리가 올림포스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신들이여, 이리로 와 보십시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놀라운 광경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외침은 올림포스의 고요를 산산조각냈고 잠들어 있던 신들을 깨웠습니다. 신들은 영문을 모른 채 한두 명씩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호기심과 경악,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마치 인간 세상의 구경꾼들처럼 신성한 존재들 역시 이런 파렴치한 광경 앞에서는 본능적인 흥미를 감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곧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고 숨죽인 채 황금 그물에 갇힌 두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아프로디테와 용맹한 전쟁의 신 아레스가 발가벗겨진 채 무방비한 모습으로 꼼짝없이 갇혀있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큰 파장을 안겨주었죠. 젊은 신들, 특히 장난기 많은 헤르메스와 아폴론 같은 신들은 이 기막힌 상황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만약 아레스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누가 대신 내어줄까요? 와 같은 불경스러운 말들로 분위기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들이 웃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신들은 대부분 얼굴을 가리거나 경악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심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묻어나는 듯했죠. 여신들의 왕인 헤라는 냉정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올림포스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올림포스 신들의 질서와 권위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체념의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딸 아프로디테의 분류는 물론 사위 헤파이스토스의 복수가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한동안 이 어색하고도 웃지 못할 광경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헤파이스토스에게 두 신을 풀어주라고 명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끄러운 장면을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형제답게 엄숙하고도 이염 있는 목소리로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를 풀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며 아레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약속한 보상을 반드시 지불할 것을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중재 덕분에 헤파이스토스는 마침내 황금 그물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물에서 풀려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인 채 올림포스의 신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레스는 고향인 트라키아로,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성지인 파포스로 도망치듯 사라졌죠. 이 치욕스러운 순간은 두 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조용히 자신의 대장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복수를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명예의 회복이 아닌 그저 잠시 동안의 복수심 해소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올림포스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들 사이의 미묘한 시선과 분위기는 이전과 같지 않았고 제우스의 굳건했던 권위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신들의 세계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과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네, 올림포스를 뒤흔든 이 스캔들은 단순히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는 비록 헤파이스토스의 기발한 그물에서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들은 황급히 올림포스의 눈부신 연회장을 떠나 한동안 신들의 모임에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죠. 특히 아프로디테에게는 자신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오히려 만천하의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든 굴욕으로 다가왔을 테고요. 신들의 왕 제우스마저 침묵 속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기억은 두 신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한 복수극의 주인공 헤파이스토스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솜씨로 아내의 은밀한 불륜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올림포스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수심 해소와는 별개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복수라는 칼날은 잠시 날카로움을 찾았을지언정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여전히 그의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대장간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우리는 복수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묘한 공허함을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그를 더 이상 버림받은 추한 신으로만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볼품없다고 여겨졌던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포스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신들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그의 지혜와 기술은 이제 신들 사이에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이 사건은 올림포스 신들의 질서와 관계에도 미묘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과 의심을 담게 되었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아무리 신성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목격했으니까요. 특히 신들의 최고 권력자이자 질서의 수호자인 제우스의 입지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과 아들이 벌인 추문에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개입하기를 꺼렸고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중재로 상황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제우스의 절대적인 권위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신들 사이의 암묵적인 위계 질서와 권력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올림포스의 스캔들은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신들의 세계가 지닌 본질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신이라 불리는 초월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질투와 배신, 그리고 복수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강력한 전쟁의 신도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도 결국 한 대장장이 신의 기발한 지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체면을 구기고 만 것이죠.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의 번뜩이는 재치와 통찰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의 위세와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통찰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신들의 세계 역시 인간 세상의 복잡한 축소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사건은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욕망의 드라마는 신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올림포스의 가장 뜨겁고도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는 신성한 영역조차 감출 수 없었던 신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드라마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선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 신화 속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들의 세계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본 것처럼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신화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에게 뜻밖의 통찰과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신화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삶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보물창고로 남아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